here to get paid. I'm just here to get paid. 9월 21일 파유유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전 세계는 부활절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장을 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주요 이슈들이 크게 전해진 것은 없었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카메라 앞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과 관련된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시키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었고,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도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과감없이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재차 반복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도 경고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 시도가 미국의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을 만약 해임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본격적으로 여는 총재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FOMC 미팅을 2주 앞두고부터는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은 발언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 어떤 코멘트도 내놓을 수 없고 2주 동안 침묵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연준의 베이지북, 연준 파월 의장이 꼭 읽는다는, 꼭 챙겨본다는 그 보고서,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몇몇 발언들에 더 시장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파월을 아예 해임해버리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금리 인하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의 모습을 보고 좀 추측을 해보자면 전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또 여기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데일리 연은 총재 발언까지 미뤄 보았을 때 아마 연준은 2분기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경우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2회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혹은 0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게 3월까지의 데이터는 좋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4월 데이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미리 염두를 해둔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연말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상에서 입장을 공유해 준 것도 데일리 연은 총재의 같은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금리 인하 2차례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85,000달러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부활절 주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은 조용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은 많이 포착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나서주면서 87,000달러를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인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2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더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현재 시장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홀로 올라간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난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점검을 해보자면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1% 정도의 가격 상승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였고, 그 위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라던가, 금이나 솔라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 스파이, QQQ 등등등 다른 미국 주식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가격 방어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나름 나쁘지 않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다만 1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더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30%나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타깝게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50%대 가격 하락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만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줘 왔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기관 쪽에서도 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관 13,000곳 이상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담기에는 힘드니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은 가격이 또 커플링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변동성을 같이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000곳 이상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비트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하나의 지표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의 투자사인 아브라삭스 캐피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4일 동안 3,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관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실제로 고래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집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의 300% 이상을 기관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찰스 슈왑이 규제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를 직접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개월 안으로, 1년 안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찰스 슈왑 암호화폐 웹사이트의 트래픽이 최근에 400%나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같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 중 하나로는 바로 중국의 M2 통화량,
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M2 통화량은 말 그대로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금 저축, 뭐 한마디로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바로 빼서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포함해서 이제 이런 통화량을 의미를 하는데 중국의 이런 현금 유동량이 역대 최대래요. 326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사지 않을까요? 물론 코인이 중국에서는 불법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VPN을 우회하든 다른 브로커를 뭐 고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메인랜드에서는 코인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예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시장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긴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의 M2 통화량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 위험 자산으로 충분히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켄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중국의 M2 통화량 증가와 함께 곧 9만 달러 선을 테스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오늘 오전 시간 기준으로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정말로 보이면서 현재 8만 7천 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9만 달러가 주요 저항선이기 때문에 9만 달러만 잘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도 좋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전망들을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hen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안에서 20만 달러는 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7만 2천 달러 선의 가격 지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해당 지지 구간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파이어 차트에 대입을 해서 함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아침에 게시한 글입니다. 비트코인 트래커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준다면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긍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64%에서 3%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파이어 스코어는 24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1시간 동안 가격의 오름폭을 보인 코인들이 92%나 됩니다. 그리고 하락한 코인들은 7%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동안 가격 상승과 하락을 가리키는 파이어 스코어 지표를 보면은 지금은 딱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은 오를 수 있고 반은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조 지표단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파이어 RSI 시그널이 86%로 일단은 오른다에 대한 시그널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현재 86.7을 가리키면서 장기적으로도 상승에 대한 관점이 더 강한 모습이고요. 4일 동안의 추세 라인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3%를 가리키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떨까요? 차트 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길게 장대 양봉 방금 오늘 오전 9시에 나왔는데요. 이때 딱 파이어 시그널은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L에 대한, 롱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왔고요. 그 이후로 쭉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85,000에서 87,000까지 올라왔고 파이어 라인을 한 번에 크게 웃도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와 장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9만 달러에 대한 저항을 잘 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라인이 모두 상승으로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파이어 차트를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과 관련된 좀 입장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와이즈의 CI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왔는데요. 지금 워낙 비트코인에게 치중돼 있는 기관들의 관심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알트 시즌이 이제 끝난 걸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한 달과 1년치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더 우월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다려 볼 수 있다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고 알트 시즌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주요 코인들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동일하게 L 시그널이 떴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을 확실히 웃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렌드 라인은 장기 추세에서는 상승을, 단기 추세에서는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항을 모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와 이더와 마찬가지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지금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하게 이 장기와 단기에 대한 추세 라인을 모두 웃도는 가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기관 투자자급의 관심이 알트에게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또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는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